근데 그 출판사가 17권을 다 실패보고 네. 그리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제가 소개를 했죠. 이 책이 저는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된다. 이거는 기본 이상은 나갈 수 있다. 그게 한 30만 부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지금 베스트셀러 자기계발 분야에 1위를 하고 있는 뭐 이 방송이 나갈 때도 1위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부의 품격의 저자이시자 엔터스 코리아의 대표님이신 양원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이 지금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여기저기서 막 서로 선물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어떤 책인지랑 1위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부의 품격은 네. 사실 부제에도 나와 있지만 네. 착하게 살아도 네.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남에게 먼저 선을 베푸면 네.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쓴 내용입니다. 칸트의 이론을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막 칸트랑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약간 철학자들의 막 문구를 인용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또 그런 게 되게 쉽게 이렇게 인용이 돼가지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에 쓰실 때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하면서 쓰셨는지. 사실 뭐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네. 너무 돈 하는데 돈을 너무 쫓아가잖아요. 맞아요. 어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어떤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죠? 일확천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타심보다 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네. 그런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만 봐도 다 이제 부를 이루는 방법, 네. 약간 경제경영서, 주식으로 막 돈 벌기 이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딱 부의 품격이라는 단어가 딱 있으니까 약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로 쓰셨구나. 그러면 이제 책 앞에 이렇게 작가님 소개 쪽에 보니까 엔터스 코리아라는 회사의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 출판 기획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회사는 네. 사실은 기획뿐만 아니라 네. 번역도 하고 네.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 쓰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하는 기획은 네. 기존의 작가뿐만 아니라 네. 책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 사실은 어떻게 책을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기회를. 책을 기획하고 구성을 짜서 네.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 유명한 저자들이나 네. 아니면 뭐 또 좋은 책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걸 서머리를 해서 네. 출판사에 이제 보내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내고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 내용이 참 컨텐츠 괜찮겠다 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 책을 이제 판권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요청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외 출판사와 연락을 해서 국내 출판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기사의 책을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역할. 그게 이제 저작권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에이전시 네. 역할. 네. 이제 책을 만드는 건 출판사라고 하면 책을 발굴하시는 네. 그리고 작가도 발굴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그 작가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작가들도 직접 찾으시는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대표님한테 어떻게 보면 의뢰를. 국내 작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하고 통해서 이제 책을 기획해서 네. 나온 그 저자분들이 있죠. 네네. 그분들이 이제 소개로 해서 많이 옵니다. 네. 소개를 이렇게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따가 말씀해 주시는 선의지나 이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착하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약간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만연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흔한 말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가로 성공을 하려면 조금 영악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 영악함은 제가 추구하는 선의지와는 좀 정반대되는 말인데요. 네. 영악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이득만 취하고, 네.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네. 금방 반짝 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막 착한 마음만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제 네. 제가 책에서도 나왔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는 네.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함께 먹다 보면 네. 제가 이제 한 번 사고 두 번 사보잖아요. 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밥을 사면 뭐 커피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밥을 사고 커피를 네. 사고 네. 또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이 밥을 사고 커피 사고 몇 번을 해도 네.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용하려고. 자기만 생각하는 네.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들 앞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감옥에 1년을 살면 1억을 벌 수 있대.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1년 살고 1억 버는 거를 택했다고. 네, 맞아요. 하던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슬프다는 씁쓸. 생각이 들더라고요. 씁쓸하고. 네. 그만큼 어떤 이제 수단에 가리지 않고 부를 그렇죠.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약간 선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외침을 주시는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원론적이지 않냐, 너무 그냥 이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약간 성공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남한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지금 이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계속 이게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왜 인계치에 도달하면 본물 터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좋은 일들은 금방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나요. 네. 근데 나쁜 일들은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본인이 네. 이렇게 선의지를 베풀면 네. 좋은 결과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무언가를 막 베풀면서 약간 바라는 게 생긴다면 또 그게 약간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생기면서 베풀면 또 그거는 약간 선의지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대가를 바라고 네. 선의지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선의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한테 베풀었을 때에 이제 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또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빌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선의를 가지고 베푸셨던 사례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많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예를 있어요? 들어서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네, 지금도 네. 잘 팔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하버드 새벽 4시 반이 사실은 그 출판사가 17권을 다 실패보고 네. 그리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낸 책이 제대로 이렇게 팔린 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원고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제가 소개를 했죠. 원고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중국에서 도서 전시회 갔다 왔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책이 저는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된다. 이거는 기본 이상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오픈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해에 30만 부가 나갔습니다. 또 어떤 작가분들은 저한테 2번이나 원고를 가져왔는데 제가 거절을 다
했었어요. 아, 두 정말요? 분 다. 거절을 하시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원고가 컨텐츠가 이게 네. 좀 약하면 네. 그로 인해서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한 네. 번은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운동을 하는 도중에 저한테 갑자기 대표님 저 3개월 만에 3억 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귀가 번쩍 들리죠. 네. 그래서 저도 3개월 만에 어떻게 또 3억을 벌죠? 그랬더니만 음.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상화폐로 그거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코인. 통장으로 해서 그걸 복사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책으로 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두 번이나 다 거절했는데 네. 이 사람은 책 쓸 생각을 하고 저한테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아. 자랑하기 위해서 저한테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제가 갑자기 책을 쓰라는 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책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쓰면 무조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5층 이상은 나갈 수 있다. 와.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좋으니까 네.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네. 2017년도는 하루가 멀다고 언론 방송에서 엄청 계속해서 비트코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했죠. 300만짜리 코인 하나가 2,800만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니까 네. 무조건 이걸 빨리 써야 된다. 한 달 만에 쓸 수 있는지 아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개월 만에 책이 나온다는 거, 원고도 없는 상태에서 2개월 만에 책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출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출판사는 보통 내가 어떤 책을 내겠다라는 기획안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의 뭐 독자층이 어떤 독자층인지, 네. 그리고 뭐 원고 방향을 어떻게 갈 거고, 핵심 컨셉은 뭔지, 네. 이와 유사한 책은 얼마큼 나왔는지, 이런 차별성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목차도 봐야 되고, 아. 그리고 목차 안에 샘플을 최소한 5곡씩은 있어야 출판사가 그걸 보고 내가 여기서 낼 수 있는지 안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절차가 그렇죠. 예. 그런 절차 네. 없이 제가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죠.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만부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네. 해보시라고. 네. 근데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내 신뢰를 걸고 사실을 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2만 부가 나갔어요. 이게. 아, 진짜. 그걸로 대박이다. 인해서 네. 이분은 책으로서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유명해졌죠, 굉장히. 와, 스타메이커이시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그런 자랑을 하면 그냥 뭐 좋겠네 이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콘텐츠로 발굴해 내셔가지고 이렇게 또 스타로 만들어주신 그렇죠. 장면.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냥 선의지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부를 창출하는 기준이 됐던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작가님한테는 약간 그런 촉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걸 딱 보면 이게 뜬다 아닌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뭐 좀 자만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목과 표지만 딱 보면 저는 한 70% 정도는 네. 이건 된다 안 돼가 나와요. 만부까지는 제가 그걸 측정할 수 있지만 네. 만부 이상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운도 따라줘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런 약간 트렌드에 항상 좀 파악이 돼 있고 트렌드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작가님만의 그런 약간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일 아침 온라인 서점에서 네.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이제 파악을 하죠. 특히 이제 표지 디자인이나 제목을 네. 눈여겨봅니다. 또 책 그래서-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출장을 못 가는데 네.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외 출장 가서 네. 어떤 책이 나왔나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서점 둘러보고 네. 서점을 둘러보다 보면 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메모의 기술 같은 경우도 그런 네. 경우 케이스죠. 메모의 기술. 예전에 2000년도에 메모의 기술이 책이 나와서 네. 그게 일주일 단위로 1년 동안 1000부씩 계속 찍었어요. 와. 그 책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소개하게 됐냐면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네네네. 이제 좋아요. 그 우리 해바라기라는 출판사였거든요. 네. 해바라기라는 출판사가 원래 그 책을 처음 낸 거예요. 네. 그 처음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처음으로 내신 책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무슨 책을 냈냐면 예. 모기의 역사, 파리의 역사, 아이고. 정말 팔리도 않는 거, 정말 학술적인 그런 책만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출판사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번역료가 한 1,000만 원 넘게 밀리가 있었어요 그때. 책이 안 팔리는데 이 네. 사람들이 책을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근데 이제 제 돈을 어떻게 받아줬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을 벌게 해줄 그렇죠. 바로 선이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들을 잘 되게 해준 게 나한테는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저분들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좋은 네. 컨텐츠를
제가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일본에서 그걸 발견하고 네. 와,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메모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안 나왔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에 오면 이거는 진짜 잘 나가겠다. 근데 이렇게 150만 부 이상 나갈 정도로 팔릴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다른 큰 출판사도 얼마든지 소개해주면 출판사는 당연히 하죠. 네. 좋아하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출판사에 그때 해바라기 수라는 출판사는 작아요. 되게 네. 1인 출판사였고 네. 그래서 그쪽에 소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나 받을 돈만 받고 그냥 땡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좀 더 먼 큰 그림을 보셔가지고 결국은 다 같이 잘 되는 그렇죠. 방향으로 이런 것도 선의지를 베푼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보여지나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왜 돈 안 주냐고 계속 독촉을 그죠. 하거나 네. 그리고 독촉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네. 더 이제 깊게 이제 이게 뭔가 고립되게 되면 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나는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멀리 적을 보면. 만드는 적을 만들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좋은 그렇지. 약간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살짝 그 해외나 이런 데서도 책을 발굴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 하버드 새벽 4시 반도 네. 그런 경우고요. 네. 메모의 기술도 그런 경우고.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책을 해외로 이렇게 수출한 경우도 그런 많죠. 경우도 있나요? 예.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데요. 네. 옛날에 그 가시고기라고 아시죠? 네. 굉장히 어렸을 때 읽고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그거 울었죠. 읽고 안 우는 사람 없을 정도로. 네, 예. 엉망 울었죠.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울었는데 네. 그 가시고기 책을 저희가 일본에 원래 일본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항상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본 거를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계약을 일본 많이 하고. 많이 반대로 우리나라 걸 일본에 수출한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없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죠. 네. 근데 가시고기를 우리가 해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계약을 승사시켜서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작가님의 이제 선의지로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들려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의 사례나 주변 분들의 사례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제가 좀 최근에 저자분 중에 남편이 자살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목부터 자극. 굉장히 강렬하죠. 네. 엔터스콜에 이제 책쓰기 브랜딩 스쿨이라는 네. 이제 책쓰기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이제 처음에 그분이 오셔서 책을 쓰고 싶다 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분의 그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업을 받고 네. 책이 나왔는데 네. 저희는 이제 책이 나오면 네. 선 의지로 네. 그 작가의 책을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타진을 하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 방송도 있고 네. 또는 TV 방송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하거든요. 뭐 카드 유소도 만들어서 네이버에 송출시켜서 나오게 한다든가. 사실 무명의 작가가 그런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도 우리가 아침마당에 출연을 이제 해서 연결해서 나오게 되신 분이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날 하루 무명의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1위로 올랐어요.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이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딱 5가지라고 저는 그러니까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5가지 중에서도 최소한 3가지는 꼭 지금 갖춰져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 3가지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통 서점을 가잖아요. 서점을 가면 주로 사람들이 가는 게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면 이렇게 책들이 다 누여져 있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뭐 20위까지. 그러면 쭉 이렇게 그 제목이나 이런 걸 쭉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시선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읽어야 할 책이야 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걸리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0.3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랫동안 안 보고 그냥 딱 보다 그렇죠. 발견하는. 아까 뭐 잘 나갔던 책,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상학교로 3개월면 3억 벌었다. 이러면, 이게 뭐지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잡으면서 이 표지와 같이 제목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컨택이 된 거죠. 50% 정도 차지한 거죠. 근데 스쳐 지나간 책들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지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반감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안 좋아, 아무리 좋아도 그럼 뭐 저기 제 제목만 좋으면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네. 내용은 사실 당연히 원래는 첫 번째로 내용이 탄탄해야 됩니다. 알맹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목에서 그게 좋은 내용이라는 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은 선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과 표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내용까지 받쳐준다면 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쵸. 이거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알아보시고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주시는. 예. 그리고 또 네.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타이밍까지 받쳐준다면 이건 네. 초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마지막에 타임이 있나요? 그렇죠. 이 3박자가 맞으면 네. 무조건 초 베스트셀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저자 인지도, 네.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이죠. 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네. 책이 워낙 안 팔리니까 네.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자마자 어느 저자인데 누구 할 것이 다 홍보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책이 잘 나갔을 때에 그때 기름 붓는 역할로 홍보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제목 짓기도 이제 대표님의 제목 짓는 방법이 따로 있으시다고. 저는 사실은 제가 부의 품격 제목을 칠 때도요. 네. 사실은 한 A4 2장을 2개월 동안 계속 생각나는 썼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고. 네,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네. 어떤 책들은 금방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상화폐로 3개월 상호 벌었다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그 제목을 제가 지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3개월 만에 상호 벌었다 그러니까 탑이 나왔잖아요. 네. 제목이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그랬는데 부의 품격은 제목 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제가 키워드를 네.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의지를 키워드를 잡아서 네. 그게 맞춰서 이게 네. 제가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제목이 너무 한정적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2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썼죠. 생각날 때마다 써가지고 네. 그래서 부의 품격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네. 부의 품격이 결정하기 전에는 네. 제가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네. 나는 선의지로 개국대 자산가가 되었다.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와사키는 이게 좀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너무 싼 마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싼 티가 나니까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부의 품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선의지로 100억을 벌었다. 또 와닿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안 맞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의 품격을 무거운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제를 넣은 거예요. 사실 착하다라는 것도 그리고 선의지라는 것도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와닿진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뭐 약간 친구가 돈 꺼달라고 하면 돈 꺼줘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어떤 개념일까요? 선의지랑? 네. 선의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네. 그것을 계미와 같은 실행력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실천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네. 선의지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도와줄 것 같아. 그럼 생각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선의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쵸.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행을 하는데 한 번도 실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때까지 네. 끊임없이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는 일단 있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내 주변에 같이 그렇게 내가 베푼 사람 또한 또 선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그렇죠. 또 이제 서로 호환하면서 선순환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선의지가 선의를 낳는 거니까 결국 네. 선순환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약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여러 모임이 나가서 네. 사람들과 만나서 친분을 쌓으면서 네. 그리고 인연을 이어가면 네. 좋겠죠. 그 여러 모임이라는 것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 콘텐츠를 쌓아가는 스터디 모임이나 네. 아니면 지식과 교양을 쌓는 독서 모임 또는 요즘은 또 비대면으로 하니까 네. 인터넷 카페나 네네네. 또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작가님도 그럼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를 하시나요? 예, 하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약간 선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또 그런 분들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사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안 썼지만 네. 독서 모임을 제가 만든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독서 모임을 만든
그 계기가 있어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기획한 책이 나왔는데 네. 그 저자가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아무런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네. 제가 그 저자의 책을 띄우기 위해서 네. 그 저자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아, 저자가 직접 참여하는 독서. 창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7명이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최고 많을 때 100명까지 모이고요. 아, 보통 50명이 기본인 정도로 모여서 그래서 6개월 동안 키워가지고 그때 6개월쯤 됐을 때 그분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게 확산이 엄청 됐죠. 아,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이죠? 한 달 만에 네. 그때 자기개발 분야에 한 달 만에 6인가 있었어요. 무슨 책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 아, 이게 약간 작가님의 그 선의지와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같이 합쳐진 예, 합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죠, 맞아요. 의지가 선순환을 낳는 예.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사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책 속에도 예. 인적 네트워크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소위 말하는 뭐 인맥인가요? 그쵸. 그 사실은 네. 인맥을 중요한. 갖추기 위해서는 네. 우선 내 강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 그런 네. 명함이 좀 필요하겠죠. 아, 네. 내 강점을 표현할 수 그렇죠. 명함이 필요하고 있는. 또 상대 욕구를 먼저 읽고 채워주고 네. 그리고 말에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 예.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와 밝은 표정으로 네. 상대에게 꾸준히 잘해준다면 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면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예. 거죠. 세상 모든 일들이 약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복의 다리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아, 네. 네,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한테 또 내가 베풀음을 또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네. 보면. 하지만 이제 작가님은 인복이 있으신 편이시잖아요. 아, 네네. 인복이 있다 없다. 그 인복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인복이 있는 사람과 인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 사람들과 깊게 사귀고 유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고 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누가 네. 부탁을 해도 아예 안측도 하지 않는 그런 아.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내면에 갖고 있지만 티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보면 나타나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인지 물론 처음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 두세 번 만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함께 일을 하거나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그런 게 자신도 모르게 그걸 표출이 돼요. 그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걸 딱 느꼈을 때 예. 어떻게 이렇게 멀어지나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속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연락을 안 하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네. 또 필요로 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알려주고 네. 하지만 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는 않겠죠.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인복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약간 선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책 쓰는 거는 약간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나 네. 책을 쓸 수 있나요? 그쵸.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죠. 저도? 그럼요. 그냥 다 쓸 수 있고요.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존재하는 순간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네.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유명한 사람이거나 뭔가 대단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책을 있죠. 예. 약간 일기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아, 근데 사실은 네.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순서가 네. 바뀌었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예,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오세요. 왜냐면은 워낙 직업이 하나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죠. 꿈꾸는 분들도 많아지고 취미도 다양해지고 글쓰기를 또 취미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작가라는 꿈도 좀 더 약간 대중적인 꿈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 연락을 하셔서 작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네. 마무리로 지금까지 선의지랑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선의지를 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부의 품격이란 어떤 건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사람마다 성공의 의미는 다 다를 그렇죠. 텐데요. 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두 글자는 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네. 그 행복감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카네기가 말한 네. 것처럼 네. 최대한 부를 축적하고 네. 그리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삶이 부자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코드 마케팅이라고 책에서 그쵸.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네. 성공하고 싶고 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부의 품격을 읽고 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의지를 깨우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선의지와 이제 좋은 영향도 주지만 또 좀 구체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